자, 안녕하세요. 어휴,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집에서 좀 약간 여유 있으신 모습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학교에 오시려면 왔다 갔다 이것저것 준비도 많이 하실 텐데 조금은 약간 편안한 모습들이시네요. 모처럼 아마 봄의 느낌 팍팍 받으시면서 좀 쉬었길 바라고요. 뭐, 화면이 지금 일부러 닫힐 필요는 없고요. 아무래도 이게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요. 약간 불편하시면 조금 이마만 보이게 하셔도요. 신경 안 쓰니까요. 어차피 떠드는 건 저 혼자 떠드니까 편한 대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마다 이제 보여주는 게 좋은 경우도 있고 뭐 나쁜 경우도 있고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으니까요. 각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이제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현장감은 없지만요. 오히려 좀 약간은 여유 있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아무래도 학교보다는 이게 집안이 이 컴퓨터 쓰는 게 좀 편한 게 있었고요. 아마 조금은 학교 생활보다 낫지도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자, 그럼 뭐 우리가 지금 진도가 좀 나갈 게 많은데 이게 2시간씩 다 하다 보니까 좀 바빠갖고요. 그냥 바로 진도 들어가겠습니다. 뭐 특별한 일 없으셨겠죠? 아, 출석 확인해야죠. 그렇죠? 네, 출석 확인해야 되는데 많이들 안 들어오셨네요. 잠깐만요. 일단 이게 안 들어오신 분이 몇 분 계셔갖고요. 확인해야겠네요. 음, 고승희 선생님 오셨고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여기서 저기 하면 되니까요. 김미경 선생님이 김미경 선생님 안 보이는데요? 있다. 김미경 선생님 계시고요. 김정수 선생님 있고 서희 선생님 있고 원유진 선생님 안 보이는데 그렇죠? 원유진 선생님 안 보이고요. 이현수 선생님 어, 이현수 선생님 안 보이죠? 교수님, 이현수 선생님은 예. 피정중으로 이번 주랑 다음 주 결석으로 교수님께 혹시 사유가 안 저기 행사 참여하시는 거죠? 예, 예예예. 예. 그럼 일단 이거 제가 올려놓는 거 반드시 보셔야지 출석 인정하니까 주말까지 네. 다음 주 할 거지 좀 보시라고 좀 말씀 좀 네,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다음에 황여진 선생님 계시던 것 같은데 좀 전에 계시고요. 박혜리 선생님도 계시고 이은실 선생님 계시고 강기태 선생님 계시고 손열림 선생님 계시고 조연주 선생님 안 보이는 네, 저 예, 예, 있어요. 예, 네, 봤습니다. 지금 지창은 선생님 계시고 조은하 선생님 계시고 그럼 아직까지 안 들어오신 분이 원유진 선생님 안 들어오셨죠? 오늘도 아마 또 갑자기 그쪽이 워낙 갑자기 생긴 데라고 자, 그럼 나머지 분들 다 오셨으니까 진도 나가기로 하죠. 자,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게 정원 문장이었죠. 그래갖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외적 세계에 대해서 개체가 아니라 개체들을 포함한 일반, 즉 인간이라든지 뭐 남자, 여자에 대해서 전체냐 부분냐 얘기하는 거였다. 우리가 얘기하면서 크게 네 가지 구분을 한다 그랬죠. 그게 이제 정원 문장이라고 했고요. 혹은 명제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동물, 어떤 남자도 여자가 아니다, 어떤 것은 여자이다와 같이 맨 앞에는 양을 나타내는 모든 혹은 부분을 나타내는 어떤 그리고 요 양은 전체냐 유니버설한 거니까 전체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편 언명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징은 부분을 갖다가 나타내는 특별한 일부 그리고 파티를 나타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 한량사는 전체냐 부분이냐를 양을 갖다가 제한하는 표현으로 퀀티파이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이 주어죠. 그렇죠? 주어로 생각하셔도 큰 문제 없어요. 이게 너무 논리적 용어에 치우칠 필요는 없고요. 빈사는 수어인데 수어를 명사화한 거. 사랑한다는 사랑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명사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사와 빈사, 즉 주어의 집합, 주어에 해당하는 것과 수어에 해당하는 것들의 관계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즉 배타적이냐 혹은 어디에 속하는 포섭된 거냐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갖고 양에 따라서 한량 사이에서
전칭과 특칭이 구분되고, 관계가 주사와 빈사가 긍정적 관계에 있는가 부정적 관계에 있는가에 따라서 네 가지 정언 문장이 아주 그냥 표준적인 문장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구조는 모든 S는 P라는 건 S는 P의 집합에 속한다는 거고, 어떤 개도 소가 아니라는 것은 개와 소가 서로 별개의 것이라는 얘기고요. 근데 요 오일러 다이어그램은 우리가 요 아래 건 불편하기 때문에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 걸로 이걸 현대적인 의미로 좀 세련되게 명확하게 표현하는 게 두 개의 원을 겹쳐서 그려갖고 모든 S는 P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동물 아닌 인간 없으니까 동물 아닌 인간의 영역엔 아무것도 없는 게 이게 바로 같은 표현이에요. 벤 다이어그램 방식하고 오일러 다이어그램 방식이고요. 아까 개와 소가 서로 따르노는 거 그건 두 집합이 별개의 집합이니까 교집합에 아무것도 없으면 결국 S의 집합과 P의 집합은 따르는 거고요. 어떤 S는 P다라고 하는 것은 S 중에 일부가 P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갖고 지난번에 남학생이 있다면 남자의 성질과 학생의 성질을 지니는 동시에 지니는 뭔가 있으니까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닌 얘기고 어떤 남자는 학생이 아니라는 얘기는 학생이 아닌 남자가 있다는 거. 그래갖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때 요 어떤 의미로 썸의 의미는 무엇인가 존재한다. 이그지스트한다. S의 성질과 P의 성질을 동시에 지닌 거. S의 성질은 지니지만 P의 성질은 지니지 않는 무엇인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걸로 요 썸의 의미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고 그것은 S의 성질을 지니고 P의 성질을 지니는지 안 지니는지의 표현이라고 그랬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면서 몇 번 안 들어본 용어 중에 하나가 정원 문장이면 S와 P가 긍정적, 부정적 관계 혹은 전체냐 부분이냐 얘기하는 요 두 가지 명사가 나오는데 그 명사가 그 문장에서 전체가 언급되는가 부분이 언급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좀 알아야지 전제에서 얘기한 것과 결론에서 얘기한 것 점핑하면 안 되니까. 그래갖고 모든 S는 S 전체가 논의가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이 P에 속하니까 인간 전체가 동물 전체라면은 인간과 동물의 집합이 크기가 같다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얘기할 땐 그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인간의 전체가 P의 한 부분 집합이다. 그래갖고 P의 부분이가 요때 P는 부지연됐다는 표현인데요. 즉 부분이 언급됐다는 의미예요. 그다음에 요는 전체가 언급됐다. 어떤 S는 P라고 하는 것은 S의 한 부분이 동시에 P의 일부이기도 하다. 그래갖고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 어떤 S도는 요건 모든이니까 그렇죠? 모든 S니까 S 전체가 P와 무관하니까 P 전체와 배타적 혹은 부정적 관계 있으니까 전체와 S 전체가 개 전체가 소 전체와 따라논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남자는 학생이 아니다면 어떤 남자니까 요 부분이 된 거고요. 어떤 행위에 썸 S니까 학생 전체 아무리 학생의 집합이 커도 결코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남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때 결국 부정문에서는 P가 전체가 언급되고 긍정문에서는 P에 속하니까 P의 한 부분이니까 P에 속하는 걸로 해갖고 부분이 언급되죠. 전칭에서는 모든이니까 그렇죠. 전칭 문장은 모든 S니까 당연히 S 전체가 언급된 거고 썸 S의 경우는 S가 부분 언급된 거. 이 정도로 지난주에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몇 개 했다가 넘어갔고, 그 다음에 대단관계 했었죠. 이거 뭐 너무 테크니컬하게 일부러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그 자료 올려놓은 거 있죠. 그 유튜브에 그 직접 출연해갖고 두 개인가 올리고 3난노법 3개 올렸는데요. 그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시간이 없어갖고요. 이것만 보통 한두 주 하거든요. 3시간씩으로.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저렇게 각 명제끼리의 관계가 생기는 거나 해갖고 뭐 대소모순 소반대 반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정도 들어본 거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이제 요 모순 관계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좀 써먹기 때문에 그렇죠. 요것과 요것이 같은 영역에 대해서 있다 없다를 얘기하고 이것도 있다 없다를 얘기하니까 한쪽이 참이면 다른 한쪽은 반대값을 거짓이면 반대값인 참값을 갖는다는 거,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 거고, 요 대소관계는
각 명제들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그다음에 그것이 참일 때는 왜 참인지, 그리고 왜 거짓이면 왜 거짓인가 좀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자, 그래갖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몇 개 봤던 걸로 기억하고 보는 것보다 아마 요걸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거 한번 풀어보면 요 문제, 저 대단관계가 어떤 건지를 아실 텐데요. 찬찬히 생각해 보시면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워낙 낯설은 거고요. 이 논리학이라는 건 좀 약간 테크니컬하게 지나치게. 그래갖고, 야, 뭐 저런 까지 따지면서 하냐, 귀찮게. 이런 느낌 받으실 텐데요. 그래도 한번 간단히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요거 지난번에 제가 여기까지 한번 시간 나시면 해보셨으면 하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진짜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잠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일단 모든 학생은 교복을 입고 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학생은 교복 입은 학생이다. 교복 입은 사람들이다. 라고 해갖고 이게 전칭 긍정 명제가 되고요. 어떤 학생도 교복을 입고 있지 않다. 해갖고 이건 전칭 부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학생은 교복을 입고 있다. 이것은 일부 학생이, 즉 교복을 입은 학생이 있다는 거죠. 그래갖고 우리가 봤던 교집합에 뭔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교복을 입지 않고 있는 학생이 있으니까 교복을 입지 않은 학생이 있다. 그렇죠? 요거는 교복을 입은 학생이 있다. 그래갖고 요거는 학생 중에 교복을 입은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다 입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다 입었다. 여긴 아무도 안 입었다. 그래갖고 우리가 방금 앞에서 본 A, E, I, O 전칭 긍정 부정, 특징 긍정 부정 관계예요.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크게 어려움 없을 거예요. 제가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들어보시고요. 음, 저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겠구나.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부딪히는 거니까요. 자, 기억이 참면 디귿. 자, 모든 학생이 교복을 입었다는 게 참이에요. 모든 학생이 입었으면 당연히 모든 학생 중에 부분, 일부 학생들 당연히 입었겠죠. 그래갖고 기억이 참면 디귿은 다 입었으니까 개별적인 것들도 몇 명 모아도 다 입었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개별적인 거 전체가 참이니까 부분도 역시 그렇죠. 부분도 입었다. 근데 일부 학생이 입었어요. 그렇죠? 일부 학생이 입었다는 얘기는 분명히 일부 학생은 교복을 입은 걸 알아요. 그때 기억에 대해서 모든 학생이 입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만 입고 나머지 일부는 안 입을 수도 있고. 그리고 디귿이 참일 때 이것만 가지고선 모두가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어요. 즉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부분이 입은 건 알아요. 일부가. 근데 나머지 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는 못해요. 자, 그 다음에 반면에 기억이 거짓일 경우 모든 학생이 교복을 입었다는 게 거짓이에요. 자, 거짓될 가능성이 두 가지죠. 그렇죠? 다 안 입었기 때문에 거짓일 수도 있고요. 일부는 입었고 일부는 안 입었기 때문에 거짓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갖고 어쨌든 기억이 거짓 때는 다 안 입었기 때문에 거짓일 수도 있고 일부는 입고 일부는 안 입었기 때문에도 거짓일 수 있기 때문에 일부가 입고 일부는 안 입었다면 교복 입은 학생이 있다가 참이겠지만 다 안 입었는데 입었다 다 라고 해야 거짓 경우는 일부가 입었다는 것도 역시 거짓 되겠죠. 그래갖고 기억이 거짓일 때 디귿은 참 것을 알 수 없고 하지만 디귿이 거짓이에요. 교복을 입은 학생이 있다는 게 거짓이에요. 그 얘기는 교복을 입은 학생이 없다는 얘기죠. 없는데 다 입었다고 하니까 당연히 거짓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기억은 별 문제 없고 기억이 참면 리을은 거짓이고 그렇죠? 다 입었다 입지 않은 학생이 있다. 요거 대각선 간의 관계니까 모순 관계죠. 그렇죠? 그리고 동일한 1번 영역에 다 입었으니까 입지 않은 학생 없는데 여긴 입지 않은 학생이 있다. 없다고 하는 게 참면 없으니까 다 입었으니까. 근데 입지 않은 학생이 입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거짓이죠. 그렇죠? 다 입었다는 게 거짓이에요. 다 입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입지 않은 학생이 있었으니까. 그래갖고 이건 당연히 참이 되죠. 리을이 참이에요. 교복 입지 않은 학생이 있어요. 그래야 참이죠. 그렇죠? 근데 있는데 다 입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짓 되겠죠. 교복을 입은 학생이 있다는 게 거짓이에요. 왜냐면 그런 학생 없기 때문에. 그럼 아무도 안 입었, 그런 거, 안 입은 학생 하나도 없다. 이건 참이죠. 그리고 이건 모순 관계로
항상 대칭적인 참거짓값을 갖는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래갖고 이거는 모순관계로 문제없고, 요 기억 앞에 값의 얘기는 대소관계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병. 기억과 니은, 자, 다 입었다, 아무도 입지 않았다는 거는 동시에 거짓될 수 있어요. 왜냐면 반은 입고 반은 안 입으면 다 입었다는 것도 거짓, 다 안 입었다는 것도 거짓. 하지만 동시에 참될 수는 없어요. 다 입었다는 게 참이면 다 입었기 때문에. 근데 안 입었다 그러면 거짓이고, 그렇죠? 아무도 안 입었다라고 하는 게 참이면 아무도 안 입었기 때문에 참이겠죠, 그렇죠? 근데 다 입었다고 하면 거짓이죠. 그래갖고 이건 한쪽이 참이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거짓을 갖게 돼요. 거짓값을. 그래갖고 이건 맞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의 얘기. 디귿과 리을. 일부가 입었다는 게 참이에요. 그렇죠? 일부 학생은 교복을 입었다는 게 참일 때 나머지 학생이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는 확인해 보기 전까지 몰라요. 다 입었을 수도 있고 일부는 입고 일부는 안 입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는 입고 일부는 안 입었으면 둘 다 참이고, 근데 다 입었기 때문에 앞에 게 참이면은 입지 않은 학생이 있다? 거짓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앞에 게 참이라는 것만 가지고는 뒤에 게 참일지 거짓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건 일부의 학생이 입었다는 것까지만 알아요. 나머지는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는 그건 몰라요. 확인해 보기 전까지요. 자, 그래갖고 넘어갔고, 근데 그 다음에 디귿이 거짓일 때 교복을 입은 학생이 있다는 게 거짓이에요. 자, 왜 거짓되겠어요? 아무도 안 입었기 때문에. 그런 학생 없기 때문에. 교복을 입은 학생이 있다는 게 거짓되다는 얘기는 그런 학생 없기 때문에. 즉, 학생 중에 어떤 누구도 안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니은이, 즉, 학생은 다 안 입었어요. 교복 입은 학생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생 중에 일부 교복을 안 입었죠. 그래갖고 항상 참이다. 그런데 리을이 참일 경우, 일부 학생이 입지 않았다는 게 참일 때 나머지 학생이 입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안 입을 수도 있고. 그래갖고 요 부분이 틀려요. 요 부분이 항상 거짓이 아니라 참일지 거짓일지 모른다. 우리가 아는 거는 일부 학생이 입지 않았다는 게 참이라는 것만 알지, 그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가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는 모른다. 그래갖고 여기서 알 수 없다는 거고요. 자, 여기가 잘못됐어요. 요 부분이, 여기가 문제가 있고요. 요게 참거짓 다 가능하다. 여기처럼 같은 얘기예요. 근데 여기가 틀렸죠, 지금? 리을이 거짓이에요. 자, 리을이 거짓이라는 얘기는 입지 않은 학생이 있다. 즉, 입지 않은 학생이 여기 있다. 는 게 거짓이라는 얘기는 그런 거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결국 다 입었기 때문에 거짓이에요. 다 입었으니까 그 중에 일부 입었다는 거 참외값을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갖고 타당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맞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니은과 리을은 부정끼리 전칭과 특칭의 관계죠. 그래갖고 다시 말해서 앞에 얘기한 기억과 니은의 얘기를 갖다가 적용하면 되고요. 니은과 디귿은 교집합에 아무것도 없다, 교집합에 뭔가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앞에서 얘기한 을의 얘기, 모순에 관련된 얘기죠. 이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약간 낯설칠 텐데요. 그 명제가 참일 때 왜 참일까? 그리고 거짓될 때 왜 거짓일까? 근데 참일 때 한 가지 경우만 가지고 참인 경우도 있고 두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참인 경우도 있고요. 거짓일 경우도 한 가지 경우 때문에 거짓인 경우도 있지만 왜 거짓인지가 가능성이 두 가지로 열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여전히 염두에 두시고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갖고 이게 우리가 앞에서 본 그대로 내용들이 이제 한번 정리되어 갖고 대량 관계 갖다가 가지고 얘기한 건데요. 좀 더 관심 있으신 분은 이 앞에 문제와 관련해 갖고 제가 그, 그 카톡에, 단체 카톡방에 그때 파일 주소, 유튜브 주소 올려놓은 거예요. 거기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깊이는 못 들어갈게요. 그냥 대체적으로 저런 게 논리적으로 다뤄지는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깊이는 안 들어가고 그냥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문장을 쓸 때 문장의 앞뒤가 바뀌어도 되는 게 있고요. 바뀌면 내용이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요 판이라는 게 요걸 보통 우리가 직접 추론이라고 그러는데요. 직접 추론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제 하나에서 결론 하나 이끌어내는 거. 그리고 전제 하나로부터 결론 하나를 이끌어내는 단 두 개의 문장 가지고 전제 결론이 이루어지는 논증이 바로 직접 추론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그 직접 추론하기 위해서 요명제로부터 요명제 갔다가 요명제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을까 할 때 가장 단순한 작업은 주어와 수어, 즉 주사와 빈사의 위치를 바꾸는 걸 갖다가 환위라고 그래요. 근데 환위를 할 때 내용이 똑같은 게 있고 바뀌는 게 있었고요. 요 내용만 그냥 간단히 볼게요. 뭐 여러분이 찬찬히 생각해보시면 어려운 거 아닌데요. 요 얘기예요. 전칭 부정의 경우 그렇죠. 어떤 개도 소가 아니라는 얘기는 개나 소 서로 따로논다는 얘기죠. 개와 소가 따르니까 소도 개하고 따르는 거죠. 혹은 개의 성질과 소의 성질을 둘 다 지닌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개의 집합과 소의 집합의 교집합이든 소의 집합과 개의 집합의 교집합이든 동일한 2번 영역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앞뒤를 바꿔도 아무 문제 상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내용상. 그렇죠? 그래갖고 어떤 여자도 남자가 아니라는 얘기나 그게 맞다면 어떤 남자도 여자가 아니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주어와 수어, 즉 주사와 빈사를 바꿔도 아무 문제 없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같은 교집합에 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S는 P라고 하는 것은 S이면서 P인 것이 있다. 그래갖고 S의 집합과 P의 집합의 교집합에 뭐가 있다. 마찬가지로 P와 P 집합과 S의 집합의 교집합, 즉 2번 영역에 뭐가 있어갖고 2번 영역이 공집합이 아니다. 같은 얘기죠. 그렇죠? 그래갖고 교집합에 뭔가 있다는 특징 긍정이나 교집합이 공집합이라고 하는 전칭 부정은 주사와 빈사를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자, 그런데 이제 바꾸면 문제가 생기는 게, 자, 사람이 동물이라는 것과, 그렇죠? 동물이 사람이라는 것은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죠. 이건 뭐 대부분 다 다른 얘기가 되고, 그래갖고 이걸 벤 다이어그램을 하면 여기가 동물이고 여기가 사람이라면 동물이 아닌 사람은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동물이다라고 했고 여긴 1번이 공집합이다라는 주장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주어와 수를 갖다가 마구잡이를 바꿔버리면 모든 동물이 인간이다 하면은 인간 아닌 동물이 없다. 그래갖고 여긴 3번이 없다. 각기 다른 방이 없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갖고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한 위를 갖다가 물리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뭐 주어, 수어 바꾸겠다는 건데, 근데 논리적으로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야기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게 문의는 비슷한데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이다 SP 나오니까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안방에 아무도 없는 거하고 건너방에 아무것도 없는 거하고 아무런 상관없죠. 그래갖고 여러분 강의실에 101호실에 아무도 없다는 얘기하고 103호실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문의가 비슷하니까 뭔가 연관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데요. 흔히는 어떤 경우로 생각하냐면요. 대부분의 경우는 많은 경우에 앞에 게 찾는 뒤에 건 거짓돼요. 예를 들어갖고 모든 인간은 동물이다. 따라서 모든 동물은 인간이다. 그래갖고 앞에 게 찾으면 뒤에 게 거짓인 경우가 있는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모든 인간은 사람이다. 하면 모든 사람은 인간이다. 그래갖고 앞에 명제가 참일 때 뒤에 명제는 참일지 거짓일지가 논리적으로는 결정이 안 돼요. 사실적으로는 결정이 되긴 하는데요. 그래갖고 주어와 수를 갖다가 바꿨으면 안 된다. 바꿨어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남자는 학생이 아니다. 이거는 어떤 학생은 남자가 아니다. 해갖고 주어와 수를 갖다가 바꿨어요. 그게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그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내용은 여긴 남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고요. 이쪽은 학생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쪽은 1번 방에 누가 있다? 이쪽은 3번 방에 누가 있다. 1번 방에 누가 있는 거와 3번 방에 누가 있는 건 전혀 다른 얘기죠. 그래갖고 이것도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무늬가 비슷하니까 연관이 될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이나 그 오일러 다이어그램 그려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한 경우가 가능한 경우인데 이걸 이제 제한한이라고 그래요. 주사와 빈사를 바꾸는데 거기서 양을 제한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요거 경우가 대표적인 게 모든 인간은 동물이다를 양을 줄이고 모든 동물은 인간이다. 아, 동물 중에 일부는 인간이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앞의 명제로부터 뒤의 명제의 참값을 알아낼 수 있는데, 그리고 이걸 제한한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모든 인간이 동물이니까 전체가 동물이니까 일부가 동물이고, 사람이면서 동물인 게 있다는 얘기니까 결국 동물이면서 사람인 것도 있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대소를 먼저 쓴 다음에 환일한 걸로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약간 테크니컬해갖고 지금 너무 일부러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아, 저렇게 주사와 빈사를 바꿔도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구나. 그리고 그 경우가 왜 그런지를 갖다가 앞에서 본 벤 다이어그램이나 오일러 다이어그램을 갖고 이해하시면은 앞에 게 뒤에 거에 속한다는 거하고 뒤에 게 앞에 거 속한다는 얘기는 다른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S가 있다는 거하고 P가 있다는 건 주장하는 게 존재를 주장하는 게 다른 게 주장하는 거니까요. 문의는 비슷하지만 이야기가 달라진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뭐 우리가 가끔 쓰니까 그냥 음, 테크니컬하게 하실 필요 없고 이건 우리가 다 하는 건데요. 자, S가 P니까 P가 아닌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더블리게이션이에요. 자, S는 P다에다가 그걸 갖다가 이중부정을 붙이고 이 부정을 갖다가 하나는 관계를 나타내는 개사로 하나는 모순명사로 그래갖고 S는 P, 낱나 P는 P 아닌 것이 아니다. 그래갖고 이게 이중부정이죠. 그래서 결국은 S는 P. 요걸 질을 바꾼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긍정을 부정으로 부정을 긍정으로 우리가 앞에서 난 픽션이다 는 얘기나 그렇죠? 픽션이 아니다는 얘기나 논리적으로 같은 내용이라고 했죠. 그렇죠? 픽션이 아니니까 픽션 아닌 것이다가 되죠. 그렇죠? 픽션이 아니다니까 픽션 아닌 것이다. 픽션 아닌 것이다니까 픽션이 아니다. 그러니까 긍정을 부정으로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데 요때 not P 아니다는 P가 아니니까 P 아닌 것이다로 바꿔주는 거고요. 이다니까 아닌 것이 아닌 걸로 해갖고 이중부정 넣어줘갖고 하나는 모순명사로 하나는 부정으로 관계로 넘어갔고 아닌 것이 아니니까 긴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환지를 요건 다 논리로 동치예요. 제대로만 하면. 근데 각각 다 이제 실수하는 게 뭐냐면 P이다니까 아닌 게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깜빡 바빠갖고 마음이 바쁘다 보니까 P가 아니다. 이래버리면 반대 내지 소반대가 되기 때문에요. 그것만 유의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거니까 그렇죠? 난 픽션, 픽션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픽션이 아니니까 난 픽션인 거고요. 그렇게 이중부정이나 부정을 넣어갖고 긍정을 부정으로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게 환질이라고 그래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굳이 모르셔도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거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거 그냥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논리적인 테크닉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내는 거고요. 우리가 일상생에서 뭐 이거 쓴 건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다니신 지 오래돼갖고 기억 안 하기 싫으실지 모르겠지만 뭐 역이대우라는 거 관계 들어보셨죠? 그렇죠? 역이대우. 그래갖고 수학 시간에 아마 함수 시간에 잠깐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갖고 P면 Q의 대우 명제는 not Q이면은 not P.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동시관계가 유지가 돼요. 이게 기준이 뭐냐면 앞뒤를 바꾸고 즉 서로 위치를 바꾸고 각각 not을 붙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건 요게 문장의 경우 그렇죠? 비가 오면 바람이 분다처럼 요 PQ는 문장단위 나타내는데 지금 여기 SP는 문장이 아니라 명사거든요. 텀 그래갖고 사람, 동물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주사와 빈사를 바꿔갖고요.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똑같은 게 있고요. 똑같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갖고 요것도 역시 좀
우리가 앞에서 고등학교 때 배운 P면 Q의 배우 명제는 not Q면 not P. 그래갖고 이건 동치관계로 했는데 여기선 동치관계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요. 그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 조작은요. 환질한 다음에 환일한 다음에 환질한 걸 얘기해요. 근데 뭐 이걸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S가 뒤로 가고 P가 앞에 주어와 수어의 위치가 바뀌면서 각각 낱낱이 붙는 걸 우리가 이환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문장에서는 앞뒤 문장이 바뀌고 낱낱 붙을 때 동치인데 이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래갖고 조심해야 된다. 이거 구체적으로 안 할게요. 구체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요. 제가 올려놓은 좀 동영상을 보시고요. 이거 뭐 너무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이해해 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앞에 문장으로부터 뒤에 문장으로 넘어올 때 이제 그 추론 타당성 검토하는 방법인데요. 이것도 뭐 우리 실제적인 삶에서는 거의 쓰는 일이 없기 때문에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은 그쪽 동영상을 좀 보시고요. 여기 한 앞에 5개 정도만 해볼까요? 다음 답변에서 결론이 전제와 어떻게 관계? 여기 지금 전제와 결론이니까 전제 하나, 결론 하나니까 직접 추론이라는 거예요. 하나에서 하나 이끌어내기 때문에. 근데 요 과정이 뭐고 제대로 했는지 환희, 환질, 이완, 대당 관계 같은 거 쓰는 거죠. 자, 어떤 심리학자는 해갖고 무신론자이다, 무신론자 아닌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긍정을 부정으로 바꿨죠, 그렇죠? 긍정을 부정으로 바꾼 거니까 이걸 우리는 질을 바꿨다 그랬고 환질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환질의 경우는 아닌 게 아닌가 긴 거죠, 뭐, 그렇죠? 이중 부정이 들어가는 거는 결국 원래 거하고 동일하니까 동치 명제이기 때문에 문제 없이 앞에 게 참면은 두 번째 것도 당연히 참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예술가가 아니다. 예술가가 아닌 것이다. 이것도 역시 한질이죠. 그렇죠? 그래갖고 아무런 문제 없이 예술가가 아니니까 예술가 아닌 것이다로 해갖고 넘어온 거 역시 환질이고요. 근데 부정에서 긍정으로 넘어왔죠. 6번까지만 하죠. 그렇죠? 6까지 딱 하면 되죠. 그렇죠? 모든 유물론자는 비과학자이다. 어떤 유물론자죠? 어떤 유물론자는 비과학자이다. 과학자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과학자가 아니죠. 그리고 이것도 환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의는 여자가 아니다. 여자 아닌 것이다. 이것도 환질. 신학자가 아니다. 신학자. 이게 이제 요거 가다가 깜빡 잊은 거예요. 그렇죠? 어떤 철학자도 해갖고 둘 다 전칭 철학자. 모든 철학자가 신학자가 아닌데 여기 올 때 제대로 오려면은 신학자 아닌 것이다로 해야 되는데 바빠갖고 이걸 깜빡 잊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자가 아니다가 참으면 반대 관계가 돼버리죠. 그렇죠? 한질한 관계가 아니라 한질하다 어정쩡하게 해버리니까 오히려 반대 관계가 되니까 앞에 게 참으면 뒤에 게 참이 아니라 앞에 게 참으면 뒤에 게 거짓된 명제가 보증돼 버리는 결국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요 한질을 하실 때는 이중부정으로 넣어갖고 반드시 하나는 명사 앞으로 관계 앞으로 해갖고 아닌 게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깜빡하면 이게 놓치면요. 반대 내지 소반대로 하기 때문에 그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했지만 모든 고양이는 포유류 동물? 요건 고양이가 포유류에 속한다는 거. 뒤에 거는 포유류가 고양이에 속한다는 거니까 이야기가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앞에 게 참을 때 오히려 일상적인 실제 삶에서는 뒤에 건 거짓이죠. 그렇죠? 근데 뒤에 게 반드시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요거까지만 하면 할까요? 그냥 간단히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어떤 물리적 현상은 자연현상이 아니니까 앞에 게 하는 얘기는 자연현상이 아닌 물리적 현상이 있다 하니까 여긴 물리적 현상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는 어떤 자연현상은 물리적 현상이 아니다. 그래갖고 요건 자연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각각 있다고 하는 게 다르죠. 위에는 물리적 현상이 있다는 거고요. 아래 거는 자연현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주어, 수어의 위치를 갖다가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는데 물리적으로는 바꿀 수 있는데 논리적으로는 전혀 다른 얘기다. 그리고 앞에 명제의 참 거짓이 뒤에 명제의 참 거짓을 결정해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다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각기 1번 방에 누가 있어요?
3번 방에 누가 있어요. 하는 얘기니까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요. 아무런 상관없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모든 혁명가는 이상주의자이다. 어떤 혁명가도 있고 모든이고 혁명가와 이상주의자인데 이상주의자이다니까 이상주의자가 아닌 것이 아니다로 와야 되는데 이것도 깜빡 잊고 빗자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그래갖고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같은 거 한번 그냥 이거 심심풀이로. 앞에 명제와 뒤에 명제를 보면은 있는 그대로는 잘 안 보이는데 앞에 명제가 동물이면서 사람인 것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렇죠? 동물이면서 사람인 것이 있으니까 교집합에 뭔가 있으니까 요거와 같은 동치 관계에 있는 명제로 어떤 사람은 동물이다를 이끌어내고요. 근데 요건 앞에 게 참으면 교집합에 뭔가 있다고 하는 거니까 요 뒤에 것도 반드시 참여해요. 그럴 때 요 두 번째 명제와 요 결론은 특징 긍정에서 전칭 긍정으로. 그래갖고 요 관계는 대소 관계죠. 그렇죠? 근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참일 때 나머지가 어떨지는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어요. 즉 논리적으로는 일부의 것이 어떻다고 할 때 나머지 것이 어떨지는 논리적으로 그 값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결국 앞에 명제가 참일 때 뒤에 명제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그래갖고 당연히 논증은 부당하죠. 그렇죠? 앞에 명제의 참됨이 뒤에 명제의 참됨을 반드시 보증할 때 참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 이렇게 해갖고 대체로 직접 추론의 가장 간단한 거 몇 개 보셨고요. 뭐 이거 뭐 기억하기보다는 아 저렇게 해갖고 명제간의 관계를 갖다 추론하는구나 하고 오히려 이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왜 보시면 좋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언어를 사용할 때요. 우리 오늘 이제 주로 이제 그런 걸 많이 볼 텐데요. 우리가 쓰는 언어 사용이 굉장히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좀 불분명했을 때 있어요. 불분명하게도 쓰고 그냥 어삼이사하게 쓰면 또 다 알아들어요. 근데 다 알아듣는데 중요한 건 정확한 의미 전달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논문 같은 거 쓸 때는 가급적 엄밀하게 쓰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이 나왔었지만 태양이 뜬다 같은 표현은요. 실제로 논문에서는 안 쓰는 게 좋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오해의 여지가 없게끔 표현했다가 써야 되는데 이제 그 표현이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서 쓰기 때문에 그거만 잠깐 보는 걸로 이거 내용을 갖다 한번 얘기할게요. 자, 요건 이제 거시대학교 앞에서 본 대장관 같은 걸 이용하는 건데요. 뭐 연관해 갖고 문장의 의미가 정확히 뭔지 한번 볼게요. 어떤 정치인은 거짓말장이다라고 해갖고 이건 정치이면서 거짓말장이가 있다라고 하는 게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참된 거는 정치인 중에 거짓말장이가 하나도 없다는 걸 지금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거짓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실제 삶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있는 거 세 개 생각하면서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임의의 딱지 붙은 걸로 생각해야 되고요. 뭐 우리 근처에 있는 거짓말장이가 뭐 한둘 있어야죠. 그렇죠? 오늘 투표하셨지만 뭐 여러 가지 느낌 가실 텐데. 자, 그리고 어떤 정치는 거짓말장이가 이게 거짓일 때 모든 정치는 거짓말장이가 아니다. 바로 요게 요 그림이죠. 그렇죠? 즉 앞에 것과 모순 개념이에요. 그렇죠? 요게 지금 특징 긍정이니까 양이 다르고 질이 다른 경우. 요게 모순 명제로 원래 게 거짓이니까 요건 반드시 참외가루 같죠. 요게 바로 그림이 정치인과 거짓말장인 서로 별개의 집합이다. 가운데 뭔가 있다는 게 거짓이니까 없다는 게 참이죠. 그게 지금 정치인과 거짓말장인 별개의 집합이라는 거죠. 이거 실제 세계에서의 거짓말장인 정치인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건 논리적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짓말장이야 있다. 모든 정치는 거짓말장이다. 그래갖고 여긴 일부의 정치인이 거짓말장이라는 게 거짓인데 그 일부의 정치인을 포함한 모든 정치인이 거짓말장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거짓되겠죠. 그렇죠? 이게 대소관계가 되죠. 원래 것과 대소관계에 의해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틀렸는데 그 부분을 포함한 전체가 또 그렇다는 건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대다수의 정치인 요게 서메인이죠. 그래갖고 논리적으로는 부분이에요. 그래갖고 논리적으로는 대다수나 극히 적은 수나 어떤 이나 다 동일한 내용을 얘기한다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의 정치인. 요게 원래 정확한 의미의 서메인이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떤이라고 할 때 요 의미는 실제로는 정확하게 이 의미예요.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의 것이 있고 그것은 정치인의 성질을 지니고 또한 거짓말쟁이의 성질을 지닌다라고 원래 것과 가장 정확하게 표현되는 언어적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고요. 자, 모든 정치인 거짓말쟁이 요거 두 번째 것과 같은 얘기죠. 그리고 대다수의 정치인 요거 같은 얘기고 앞에 명제도 거짓되고 뒤에 명제도 거짓되는데 그리고니까 전체 명제는 거짓된 거가 되죠. 그렇죠? 자, 그래갖고 이렇게 요 표현, 그렇죠?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의 이런 표현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것도 이제 우리가 그냥 그림일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든 화성인은 날개를 가지고 있대요. 그렇죠? 요게 지금 거짓일 때 반드시 참이니까 모든 화성인은 날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날개 없는 화성인 없다. 요게 지금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거짓이니까 1번 영역이 공집합이라는 게 거짓이니까 참된 거 뭐냐면은 있다, 거기. 날개 없는 화성인이 있다고 하는 게 바로 참의 값을 가져요. 그걸 생각해 보면 어떤 화성인은 날개를 가지고 있다. 이거 잠깐요. 제가 날개를 가지고 있다죠, 그렇죠? 모든 화성인 거죠. 가지고 있지는 하자. 요게 이제 5번이죠, 그렇죠? 긍정에서 부정으로. 그다음에 모든에서 썸으로 들어오는 거. 그래갖고 그게 거짓이 되고요. 자, 뒤에 이제 또 그거 말고 딴 걸 좀 보죠. 날개를 가지 않은 화성인 없다. 바로 이게 원래 것과 같은 의미죠. 그렇죠? 날개 없는 화성인 없으니까 여기 1번형이 공집합이다. 라고 하는 거고 언어적 표현은 약간 다르지만요. 내용은 똑같아요. 모든 인간은 동물이니까 동물 아닌 인간 없다. 모든 까마귀는 까마니까 까맣지 않은 까마귀 없다. 이렇게 표현한 걸로 같은 표현이에요. 자, 그다음에 여긴 날 수 없다는 표현이죠. 요 날 수 없다는 거하고 날개가 있다는 거는 동의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요건 개연적인 관계에서 높은 연관성을 보여주긴 하는데요. 논리적으로 볼 때는 100%가 아니면 우연적인 걸로 쳐요. 날개 있는 것 중에 못 나르는 거 대표적으로 타조 같은 거 그렇죠? 또 날개 없는데 나는 것도 있죠. 날다람쥐 같은 거. 그리고 날개에 있는 것과 나는 것이 같은 게 아니라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갖고 이거는 날 수 있는 거 없는 거는 딴 얘기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모든 화성인은 날개를 가지고 있지 않다. 모든 화성인 여긴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니까 요것과 요거는 반대 관계가 되죠. 그렇죠? 전칭 긍정과 부정의 관계예요. 근데 지금 이쪽이 거짓이니까 이쪽은 참일지 거짓일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짓일 수도 있고 일부는 가지고 일부는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짓일 수도 있고 그래갖고 전부 다 가지고 있지 않다는 명제는 참일지 거짓일지 알 수 없다가 되고요. 어떤 화성인도 날개를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다. 같은 얘기죠. 그렇죠? 그건 논리적으로 같은 주장이니까 상관없어요. 같은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요게 바로 날개 없는 화성인이 있다. 그렇죠? 그래갖고 모순관계래갖고 참돼요. 요 문장 같은 거 읽을 때 조금 세심하게 읽는 연습하시면 좋을 거예요. 이게 뭐 지금 이명재가 참일 때 거짓 참인 이거보다도 요 문장들이 의미하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갖다가 파악하시고 나중에 글을 쓰실 때도 혼돈되지 않게 명확하게 표현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약간 귀찮더라도 좀 보실게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우리가 문장을 갖다 쓸 때요. 문장이 좀 세심하게 쓰면 여긴 요 뒷기가 문제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TV사를 통해서 우리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갖고 여기가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TV 사극은 대체로 우리의
역사를 심하게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요 마지막 표현을 잘 볼게요. 자, 요 표현은 지금 1번, 2번, 3번 영역으로 나눠져 갖고 여기선 사극이 있고요. 여긴 왜곡시키는 것. 제 두 집합에 이제 합쳐갖고 영역을 만든다고 생각하고요. TV 사극은 대체로 해갖고 지금 여기 썸의 의미가 좀 구분이 돼 있어요. 여긴 몇 가지 예외니까 극히 적은 수는 예외가 있고 대부분은 사극을 갖다가 대부분의 사극은 역사를 왜곡시킨다고 해갖고 most of them 대부분의 사극이니까 most of 사극은 여기 있어요. 근데 몇 가지 예외, 극히 적은 예니까 seldom 혹은 rarely 사극은 여기 있어요. 그래갖고 이 문장은 실제로 세 가지 문장을 동시에 주장해요. 그래갖고 어떤 문장이냐면 일단 1번이 공집합이 아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면 어떤 사극은 왜곡하지 않는다. 또 어떤 사극은 역사를 왜곡한다. 그래갖고 이건 2번이 공집합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주장하는 게 왜곡하는 게 왜곡하는 사극이 왜곡하지 않는 사극보다 훨씬 더 많다. 즉 1번이 공집합이 아니고 2번도 공집합이 아니고 2번이 1번보다 훨씬 더 많다. 라고 하는 세 가지 명제를 주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끔 써요. 가끔 쓰기도 하고요. 그때 이 표현이 하나의 명제가 아니라 세 가지 명제가 결합된 명제로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사극은 역사를 심하게 왜곡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1번이 공집합이 아니다. 그렇죠? 즉 여기에 뭔가 있다는 얘기예요. 1번에 역사 왜곡하지 않는 사극이 있다가 요 1번에 이고 아까 있지만 여기 1번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거 그건 맞는 얘기죠. 그렇죠? 어떤 사극은 우리 역사를 왜곡한다. 요거 마찬가지로 2번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거 맞는 얘기죠. 그렇죠? 대체적으로 역사를 왜곡하지 않는다.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1번이 2번보다 많다는데 위에 얘기한 거는 2번이 1번보다 많았죠. 왜곡시키는 사극이 왜곡시키지 않는 사극보다 많았기 때문에 요거는 거짓값을 가져요. 아, 요 양립할 수 없다는 거죠. 동시에 참일 수 없는 거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요 4번이 또 엘맥인데 이거 지우기도 그렇고 애매하네요. 지우면은 요거 좀 잠깐만 지울게요. 요 4번 같은 경우는 좀 어떠돼 있냐면요. 요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놨고요. 요 아니다는 문장의 수로 모든 인간은 동물이 아니다가 아니라 여기서의 아니다는 모든 사람이 동물인 것은 아니다로 받아줘야 돼요. 그래갖고 반짝이는 모든 게 금은 아니다. 모든 반짝이는 것이 금인 것은 아니다. 하고 모든 반짝이는 게 금이 아니다. 이거 다르죠. 그렇죠? 내용상 다르죠. 그렇죠? 위에 거는 전칭 부정이 되고요. 밑에 건 어떤 의미냐면은 잠깐 먼저 말씀드리면요.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인 것은 아니다는 얘기는 반짝이는 트윙클링 하는 게 골드인 것. 그래갖고 골드 아닌 것 중에 반짝이는 거 하나도 없다. 라는 게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번이 공집합이라고 하는 게 거짓이니까 1번은 공집합이 아니라고 하는 게 지금 주장됩니다. 그래갖고 어떤 얘기냐면요. 요 수를 부정하는 거는 반대 관계로 넘어가는데요. 명제 전체를 갖다가 부정하는 건 그 명제와 모순 관계에 있는 명제를 주장하게 돼요. S이면서 P인 것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S이면서 P인 것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얘기는 교집합에 뭔가 있다는 것이 잘못된 얘기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특징 긍정의 전체 부정은 전칭 부정으로 모순 관계에 있는 문장을 주장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써요. 반짝이는 거 전부 다 금이 아니다. 반짝이는 거 전부 다 금이 아닌 게 아니라 반짝이는 것 중엔 금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죠. 그렇죠?
그래갖고 요런 반짝이는 모든 게 금은 아니야. 할 때 보편의 의미는 모두가 반짝인다고 해갖고 그게 몽땅 다 금인 것은 아니니까 어떤 것은 금이 아니다. 어떤 반짝이는. 그래갖고 그 의미 파악할 때 모순 관계에 있는 명제가 들어온다는 거 조금 기억하시고요. 그래갖고 이것도 TV 사학이 모두 우리 역사를 이거 잠깐 다시 봐야겠죠. 그래갖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면요. 이게 의미하는 건 모든 사극이 왜곡하는 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순 관계에 있는 어떤 사극은 왜곡하지 않는구나 그 얘기예요. 그래갖고 결국 1번의 영역이 공집합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참외값을 가져요. 이런 표현 같은 거 쓸 때 조금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도 약간 신경 써야 돼요. 이게 이 문제가 유난히 그런 게 많은데요. TV 사학 중에는 역사를 심하게 왜곡시키지 않는 것도 있다. 자, 아는 사람도 있으면 우리가 비가 오는 때도 있네 하면은 비가 오지 않는 때도 있으니까 비가 오는 때도 있다고 그러죠. 가는 사람도 있네 하면 가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학생인 직장인도 있네. 그 얘기는 학생이 아닌 직장인도 있고 학생인 직장인도 있고 그렇죠. 그래갖고 이 얘기는 사업 중에는 역사를 심하게 왜곡시키지 않는 것도 있으니까 왜곡시키는 것도 있고 2번도 공집합이 아니고 왜곡시키지 않는 것도 있고 1번도 공집합이 아니고 그래갖고 요 지금 말씀드린 5번의 얘기는 1번도 공집합이 아니고 2번도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하는 두 영역에 대해서 공집합이 아님을 주장합니다. 그게 바로 아까 얘기한 첫 번째, 두 번째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표현 쓰실 때 조금 신경 써갖고 쓰셔야죠. 안 그러면은 의사전달에서 좀 다른 얘기로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요. 뭐 표현 같은 거, 적어도 논문 같은 거 쓸 때는 조금 세심하게 오해의 여지가 없게 하고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게끔 명확하게 언어 표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그 뒤에 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뭐 약간 테크니컬한 거고 혹시 관심 있으시면 그쪽 저쪽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좀 그 부분 우리 진도랑 거 비슷하게 해놨거든요. 뭐 클릭 누르시면요. 관심 있으신 분은 거기 좀 더 보실 수 있으니까 거기서 보시고요. 자, 지금 시간이 12분이네요. 그렇죠? 자, 그럼 또 해볼까요? 음, 이제 앞에 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의 전제부터 하나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직접 추론이라고 그러고요. 그래갖고 하나로부터 하나, 두 개로 이루어진 논증이죠. 간접 추론은 두 개 이상의 전제로부터 두 개 이상의 전제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낼 때 이걸 간접 추론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간접 추론 중에 가장 간단한 게 바로 이 삼란논법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건데 삼란논법보다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요. 근데 이건 삼란논법의 가장 기본적인 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그 뒤에 또 우린 문장 논리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요번 주 다음 주까지는 가급적 요 삼란논법 끝내고 문장 논리까지 좀 들어가야 되는데요. 일단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삼란논법은 전제 두 개와 결론 하나로 이루어진 그래갖고 간접 논증 중에 가장 간단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건 뭐 기억을 못 하셔도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삼란논법을 많이 듣죠. 그렇죠? 여기저기 많이 듣고 그래갖고 모든 사람은 죽고 소크라테스가 살아있으면 소크라테스가 죽는다. 이게 전형적인 이제 삼란논법의 형식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개체가 아니라 이런 보편 언명으로 나오는 게 더 일반적인 표준적인 사례라고 그래요. 자, 근데 뭐 구체적인 내용을 잠깐 아무래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삼란논법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명사가 세 개가 나와야 돼요. 세 개가 각각 두 번씩 해서 세 개의 정원 문장으로 이루어진 논증이 삼란논법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여기서 보면은 모든 이다, 모든 이다, 모든 이다라고 해갖고 명제가 전부 다 정원 명제가 세 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명사가 남자 두 번, 사람 두 번, 동물 두 번 해갖고 세 개의 명사가 두 번씩 나오면서 요게 모든일 수도 있고 어떤일 수도 있고 요게 이다일 수도 있고 아니다일 수도 있고 요런 가능성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름이 뭐 기억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아, 저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는 것 같다 정도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의 주어인 모든 남자라고 하는 게 우리는 흔히들 소명사라고 그래요. 마이너 텀이라고 그러고요. 전제만 2번 나오는 명사, 여기서 사람 이렇게 2번 나오는 명사를 우리는 매개해 준다 그래갖고 매개, 미디에이트 텀 혹은 여기 보면 미디에이트 텀 있죠. 여기 미디에이트 텀 혹은 미들 텀 해갖고 중명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혹은 중개념이라는 표현도 쓰고 근데 엄밀한 의미는 미디에이트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소명사의 집합하고 대명사의 집합, 즉 소명사, 대명사의 집합을 어떤 식으로든 매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매개명사 혹은 매개념, 중명사, 중개념이라고 해요. 자, 그랬고 결론에 주어 자리에 있는 소명사, 빈사 자리에 있는 대명사, 그리고 중명사, 전제만 2번은 나오는 명사, 매개 역할을 해주는 중명사인데 이 중명사의 위치에 따라서 대전제, 소전제, 결론수 놓고요. 중명사의 위치에 따라서 1격, 2격, 3격, 4격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여러분 뭐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1, 2, 3, 4격 알아갖고 도움될 건 하나도 없고요. 요 위치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대전제란 말 들어보셨을 거겠죠? 대전제, 소전제란 말인데 대전제는 어떤 말이냐면 결론의 빈사라고 하는 요 대명사를 포함하고 있는 전제. 요게 대전제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흔히들 대전제하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아니라 결론의 빈사인 대명사를 포함한 전제가 대전제, 그 다음에 소명사를 포함하고 있는 전제가 소전제. 그리고 삼란 논법은 대전제, 소전제, 결론순으로 이렇게 쭉 놓고 중명사 위치에 따라서 구분하고요. 또 각각의 명제들은 전칭 긍정 부정, 특징 긍정 부정 해갖고 전부 다 4개씩의 가능성이 있었고요. 삼란 논법의 총 가지수는 16 곱하기 16 해갖고 256가지가 있어요. 엄청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많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 중에 타당한 거는 한 20가지 정도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제 부당한 게 더 많기 때문에 뭐 그걸 일일이 다 기억하시려고 했을 필요는 없고 그냥 기본적인 거 삼란문법에서 기본적인 거 정도는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요. 이게 기억이 잘 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기억이 안 나면은 다른 유비적인 관계에 있는 논증을 그 연상해 내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더 쉬운데요. 이게 그때부터 이제 순발력 있게 바로바로 상상이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요건 그냥 풀 줄 아는 것보단 저렇게 푸는 방법이 있구나라고 해요. 그게 2가지 방법인데요. 하나는 이렇게 규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타당한 삼란문법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이 있는데요. 규칙에 의해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뒤에 가면 좀 더 테크니컬하게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것 중에 하나는 벤다이어մ 갖고 타당성 검토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구체적으로 모든 걸 아시려고 하면 좋은데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 못하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쪽 유튜브에 있는 거 좀 보시면서 좀 자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알면 그냥 좋을 거 정도 그냥 해보고 요 아무래도 숙제 한번 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숙제를 몇 차례, 2~3차례, 서너 차례? 2~3차례 너무 적은 것 같고요. 여러분 너무 섭섭하실 것 같고요. 틈틈이 조금씩이라도 좀 하셔갖고 개념 정도는 익혀야 되시니까. 자, 일단 규칙은 크게 5가지로 나눠져요. 그래갖고 이제 지금 앞에서 우리가 한 게 개념적인 파악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다시 할게요. 중명사는 적어도 한번 주연되어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앞에서 매개 역할을 해준 거 있죠? 요 소명사의 즉 소명사의 집합과 대명사의 집합을 매개해주는 중명사가 한 번은 전체가 언급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정쩡하게 발 요쪽에 조금 남고 어정쩡하게 발 요쪽에 조금 남으면 매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그게 있는데 바로 제가 다음에 외계 그런 줄 갖다가 말씀드릴게요. 또 전제에서 부지연됐으니까 전제에서 부분을 언급하다가 갑자기 결론에서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래 점핑하죠. 그렇죠? 전제에서 남자 얘기만 했으면 결론에서도 남자 얘기만 하면 돼요. 즉 이야기 한 만큼만 해야 돼요. 근데 남자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남자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인간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포유동물로 점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듣는 사람이 볼 때, 쟤 왜 저래? 인간 얘기하다가 갑자기 포유동물까지 나가. 이 개념이에요. 그래갖고 이것도 명사가 두 개가 있는데, 주사, 결론의 주어와 결론의 수어인 빈사. 그래갖고 소명사와 대명사가 둘 다 전제에서 부분이 얘기됐으면 결론에서도 부분만 얘기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지금 개념이 안 잡히실 테니까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전제 모두가 부정해서 안 된다는 얘기는요. S와 M의 관계가 즉 소명사와 중명사가 부정적 관계 있고 집합 대타지라는 거죠. 중명사의 집합과 대명사의 집합이 부정적 관계 있을 때, 즉 S와 M이 부정적 관계에 있고 M과 P가 부정적 관계에 있다면 그때 P는 이렇게 있을지, 이렇게 있을지, 이렇게 있을지, 이렇게 있을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적의 적은 친구일지 여길지 모른다 그러죠.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제에서 S가 M하고 부정적 관계에 있어요. 또 M이 P하고 부정적 관계에 있어요 하면 여기서 S와 P는 어떤 관계에 있을지 다 열려 있어요. 긍정적 관계일 수도 있고 부정적 관계일 수도 있고. 그래갖고 전제 둘 다가 부정해서 안 된다는 거. 이것도 좀 이따 다시 이제 뒤에 가면 다시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제 중에 하나가 부정일 때, 이 얘기예요. S의 집합과 M의 집합이 부정적 관계에 있고 M과 P가 긍정적 관계에 있다면 우린 당연히 하나는 부정, 하나는 긍정이니까 S와 P는 부정적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죠. 혹은 S와 M이 긍정적 관계가 있고 M과 P가 부정적 관계에 있다면 역시 S와 P는 부정적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전제가 하나가 부정이면 결론은 반드시 부정해야 된다. 근데 5번도 비슷해요. S와 M이 긍정적 관계에 있고 M과 P가 긍정적 관계에 있으면 S와 P는 긍정적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즉, 둘 다가 긍정이면 결론도 긍정. 둘 중에 하나가 부정이면은 결론도 부정. 근데 둘 다 부정이면은 알 수 없다. 그래갖고 이걸 갖다가 묶어 쓴 게 뭐냐면 바로 전제와 결론의 부정 문장 수는 같아야 된다. 전제 하나 있으면 결론도 하나, 전제가 없으면 즉 긍정이면 결론도 없어야 된다. 그래갖고 가장 간단한 규칙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게 이제 삼단 논법의 전형적인 잘못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의 일상적인 얘기에선 다 참된 명제이기 때문에, 참된 명제가 좀 아니죠. 그렇죠? 요거 한번 왜 그런지 한번 해볼게요. 모든 남자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바로 첫 번째, 모든 남자는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여자는 사람이라는 것은 여자의 집합은 사람의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 남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까 그런데요. 이게 그냥 M이 사람이고 F가 사람에 속한다고 생각해 보죠. 근데 여기서 지금 매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는 결론에 있는 여자와 남자가 아니라 전제에만 두 번 나오는 요 사람의 집합이 남자의 집합과 여자의 집합을 매개를 해주는데요. 이게 매개 역할을 어정쩡하게 해주는 거예요. 한 발 요쪽에 집어넣고 한 발 요쪽에 집어넣다 보니까 지가 스텝이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M이 사람이고 F가 사람일 때 다섯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M과 F가 같은 거일 수도 있고요. M과 F가 부분적으로 중첩하는 걸 수도 있고 M과 F가 별개의 것. 우리가 실제 세계에서 그렇겠죠. 그 다음에 M이 F의 부분집합일 수도 있고 F가 M의 부분집합일 수도 있고. 즉 우리가 M이 사람이고 F가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는 M과 F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다섯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버리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럴 경우는 네 개를 해주는 명사가 한 번 다 던져야 되는데 올인을 해야 되는데 올인을 하고 요쪽에 간보고 요쪽에 간보하다 보니까 결론이 참일지 것일지 알 수 없다. 그렇죠? 그래갖고 요 매개해주는 명사는 적어도 한 번 완전히 전체가 언급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남자 전체가 그렇죠? 남자 전체가 여자 전체가 근데 중요한 건 사람에 속하는 거죠. 그렇죠? 사람에 속하다 보니까 사람의 일부가 논의가 되니까 이게 둘 다 어정쩡하게 그냥
한 발 여기 담그고 한 발 여기 담그고 그 스타일도 있기 때문에요. 저럴 때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갖고 요 매개해주는 명사는 적어도 한 번 올인을 해갖고 전체를 집어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온몸을 투신해야만이 매개가 제대로 된다는 거 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가 지금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전제에서 부분이 논의된 게 결론에서 전체가 언급돼야 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제에서 남자만 얘기했는데 결론에서 그래 인간이 다 그래 남자 얘기했으면 남자 얘기만 하면 되는데 왜 갑자기 언급도 안 한 인간 얘기를 꺼내냐 이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듣는 여자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죠? 남자 얘기했으면 결론도 남자 얘기만 해라. 즉 인간의 부분인 남자 얘기를 했으면 결론도 인간의 부분인 남자 얘기만 해야 된다. 근데 왜 갑자기 부분을 얘기하다가 인간의 일부를 얘기하다가 인간 전체를 해갖고 논리적으로 점핑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까지 태양을 봤으면 오늘까지 본 태양에 대해서 얘기하면 괜찮아요. 근데 내일도 태양이 뜰 것이 하니까 비약이 생기죠. 그리고 참거짓을 갖다가 알 수 없는 개연성만 있는 정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필연적이지 않죠. 자, 그래갖고 그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했지만 부정효사는 안 된다. 즉 S와 M이 부정적 관계, M과 P가 부정적 관계면은 이때 S와 P는 같은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혀 다른 거일 수도 있고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5가지 가능성이 다 열리기 때문에 둘 다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하나가 부정일 때는 S가 부정이거나 그렇죠. 이렇게 등식으로 이해하시면 더 쉬울 거예요. 대전제가 부정이거나 소전제가 부정이면 당연히 S는 결론거 P하고 부정적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S와 M이 긍정적 관계 있고 M과 P가 긍정적 관계 있으면 이다 이다 하니까 갑자기 결론이 아니다 나올 수 없죠. 그렇죠? 이다 이다 있으면 이다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갖고 이게 전제 결론에서 부정명제수는 1대 1이거나 0대 0이어야 된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제가 뒤에서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근데 요 오류 이름인데요. 오류 이름 굳이 안 해오셔도 되고요. 요건 매개해주는 명사가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매개해주는 명사가 올인을 한 번도 안 했을 때 어정쩡하게 한 발 이쪽 한 발 저쪽 할 때 매개해주는 명사가 주연 한 번 전체도 한 번도 전체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명사 부지연의 오류라고 하고요. 요건 대명사 결론이 SP의 관계죠. 결론이 모든 S가 P가 아니라면 요거 결론은 지금 P 전체와 S 전체가 별것 건데 요 P가 전제에서 부분만 언급되면 점핑하는 거죠. 그렇죠? 그때 우리는 요 대명사 결론의 빈사가 전체가 언급됐는데 전제가 봤더니 부분이 언급돼 있더라. 그리고 논리적으로 점핑이 있었다. 소명사 요 S가 전제에서 부분이었는데 갑자기 결론에서 전체를 나오면은 여기도 비약이 생기죠. 이게 소명사가 부당하게 전체로 점핑했다. 라는 의미에서 소명사 부당주연의 오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전체가 부정일 때는 양부정 전제. 요건 앞에 부당한 표현을 갖다 놓으면 더 좋은데요. 전제 중에 부정이 있는데 결론이 긍정으로 나오니까 부당 긍정 결론의 오류. 전제 둘 다 긍정인데 결론이 부정이니까 부당한 부정 결론의 오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붙는데요. 이 이름보다는 내용을 좀 더 저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 정도는 이해하시면 좋고요. 자, 요 그림을 한번 보면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럼 사례가 아마 몇 개 나올 텐데요. 자, 지금 요 논증을 보면은 소명사와 대명사가 있고 여기 중명사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요 중명사가 적어도 한 번 주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규칙이에요. 자, 주연된다는 얘기는 긍정이면은 물리학자는 과학자에 속하니까 과학자의 일부니까 요건 부분이 언급되는 거고. 어떤 신비주의자도니까 신비주의자 전체가 과학자가 결코 아니니까 과학자 전체와 배타적 관계에 있다라고 하니까 요 두 번째 거에서 과학자 전체와 무관한 신비주의자니까 요때 과학자가 전체가 언급됐어요. 그래갖고 문제가 없고요. 자, 두 번째. 결론에서 신비주의자 전체와 물리학자 전체가 따라온다. 그렇죠? 두 집합이 따르니까 전체 전체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체가 전체에 따로 놓으니까 요 신비주의자가 앞에서 전체가 언급됐나 봤더니 어떤 신비주의자 도 해갖고 전체가 언급됐죠. 그 다음에 물리학자 전제에 가봤더니 모든 물리학자 해갖고 전제에서 전체가 언급됐기 때문에 결론에서 전체가 언급되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갖고 두 번째도 전체가 언급된 거는 앞에 가봤더니 전부 다 전체가 언급됐더라. 그러니까 문제 없이 통과. 자, 세 번째 아니다 아니다 하니까 1대1 해갖고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방학 때 다 잃어버려요. 학생들도 그러는데 지금 뭐 안 잃어버릴 수가 있나요? 그렇죠? 우리 재미도 없는 거 지금. 아유, 이거 논리학 잘못 신청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을 텐데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이제 규칙이니까 그 명사가 전체가 언급되는가 부분이 언급되는가 정도는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이제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걸 다이어그램을 그리는데 벤 다이어그램이 치밀한데요. 벤 다이어그램도 역시 너무 치밀하고요. 방학 때면 이럴 뿐만이 아니라요.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여러분이 누구한테 설명할 때요. 설명을 듣는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쟤 뭐 하나 싶은 거예요. 뭔 열심히 그리고 빗금도 치고 하는데 나는 못 알아듣는데 그거 얘기해봐 뭐 하냐 이거예요. 그래갖고 알아듣게 얘기하려면은 우리가 앞에서 본 오일러 다이어그램을 약간 활용하고 벤 다이어그램에서 존재 표시를 갖다가 함께 쓰면 조금 유리해요. 자, 그리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전제는 이미 다 아시듯이 물리학자 전체가 과학자에 속하니까 과학자의 부분이라는 얘기는 결국 물리학자가 과학자의 집합에 속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모든 인간은 동물이라고 할 때 인간은 동물의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갖고 첫 번째 전제가 요거고 두 번째 전제는 어떤 신비주의자도 과학자가 아니니까 신비주의자의 집합하고 과학자의 집합은 전적으로 다르다. 즉 두 집합이 전체가 따로 노니까 바로 신비주의자의 집합이 이 과학자의 집합하고 전혀 별개일 거다. 그럼 이제 전제 두 개 그렸어요. 그렇죠? 전제 두 개 그리면 끝난 거예요. 전제 두 개 그리고 이제 그려진 걸 보니까 결국 결론에서 하는 얘기는 신비주의자와 그렇죠? 신비주의자와 물리학자가 별개의 집합인데 바로 물리학자와 신비주의가 별개의 집합임이 전제 그렸더니 그려졌죠. 그러니까 전제 두 개를 그리면 결론이 당연하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가 참이면은 그 그림에서 결론이 참됨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오일러 다이어그램인데요. 이걸 조금 활용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이것도 좀 약간의 테크닉이 필요한데요. 타당할 땐 이게 딱딱 보여요. 타당할 땐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릴 때 전칭부터, 즉 모든으로 시작되는 명제부터 먼저 그린 다음에 어떤 을 그리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점은 뭐냐면 이게 타당할 땐 딱 잘 보이는데요. 부당할 때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부당할 때 약간의 순발력 있는 발상 혹은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걸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본 규칙하고 같이 해볼게요. 오일러 다이어그램하고요. 자, 일단 결론이 모든 사람은 동물이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모든 학생이 동물이고 모든 학생이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동물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앞에서 본 규칙 갖다 일단 뭐 어거지로 좀 그래도 익히시려고 노력하는 게 좋으니까요. 한번 보면은 일단 매개해주는 명사가 학생이죠. 그렇죠? 전제만 두 번 나오는 명사가 매개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다행히도 모든 학생이니까 둘 다 전체가 언급되기 때문에 주연된 거 문제 없이 통과하면 돼요. 그리고 첫 번째 그냥 통과 문제 없이 모든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결론에서 전체가 언급된 거. 자, 지금 동물에 속하니까 이건 부분이죠. 그럼 이건 신경 안 써도 돼요.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으로 해갖고 이건 전체가 언급됐죠. 모든. 그럼 이 결론에서 언급된 거는 전제에서도 전체가 언급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가보니까 사람에 속한다예요. 사람의 부분이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부분이 언급된 거고요. 사람의 일부인가? 그렇죠? 사람의 부분이다. 여기는 사람 전체가 언급됐어요. 이게 아까 왜 학생인 사람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냥 학생어가 아니고 모든 사람 다 점핑한 거냐 이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서 걸려요.
전제에서는 부분을 언급하다가 결론에서는 전체를 언급해갖고 이게 바로 소명사가 부당하게 튀었어요. 부분을 얘기하다 전체로 튄 거. 그렇죠? 그래서 뭐 소명사 부당중이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이다니까 통과. 자, 그런데 문제는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요. 논증은 부당해져요. 자, 왜 부당한지 그림을 그려서 볼게요. 첫 번째, 모든 학생은 동물이죠. 그렇죠? 모든 학생은 동물이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동물의 집합에 속한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 모든 학생은 사람이래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사람의 집합하고 동물의 집합을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요. 그냥 임의로 A와 H라고 해요. 모든 학생이 H인데 그 H의 집합이 일단 학생은 포함해요. 그렇죠? 학생은 포함하는데 1번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2번만 동일할 수도 있고요. 2번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분적으로 접하면서 3번만 할 수도 있고, 혹은 4번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요 지금 사람의 집합의 크기가 1번일지, 2번일지, 3번일지, 4번일지가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1번의 크기라면은 학생이 모두 다 인간이고, 인간은 다시요. 요게 두 번째 거죠. 학생이 다 1번에 속하고, 그렇죠? 사람의 집합은 동물에 속하니까 결론이 이렇게 1번 모양으로 결론이 지금 사람의 집합이 1번 모양의 크기라면 결론은 참돼요. 근데 만약에 사람의 집합의 크기가 3번이나 4번 크기라면 그 사람이 다 동물이 아니라 동물이 사람에 속하겠죠. 그렇죠? 혹은 일부가 속하겠죠. 그래갖고 이럴 땐 거짓이 돼요. 즉, 전제는 참이지만 결론은 이 그림에 의해서만큼은 실제 세계에 생각하지 마시고요. 참일지 거짓이가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참일 수도 있고 거짓 수도 있고. 즉, 필연적으로 전제의 참됨이 결론의 참됨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럴 때 논증은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잘못된 이유는 요 사람이 갑자기 사람의 일부이다가 속하는 일부이다가 점핑을 해갖고 모든 사람으로 튀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 어떤 사람은 학생이다, 어떤 사람은 여자이다, 어떤 여자는 학생이다. 지금 어떤 사람 해갖고 둘 다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중명사가 일단 한 번도 주연 안 됐어요. 전체가 언급된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결론을 보니까 학생 전체와 무관한 여자인데 학생 전체가 전제가 봤더니 학생의 일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결론의 주어인 대명사구나. 결론의 빈사인 대명사가 갑자기 튀었어요. 세 번째, 이다인데, 즉, 세 집합의 관계가 긍정적 관계 있다고 얘기한 적만 있는데, 갑자기 결론에서 부정적 관계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튀죠. 그렇죠? 그래갖고 세 번째도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문제가 있는데요. 자, 이것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어떤 사람은 잠깐만요. 자, 어떤 사람은 학생이라고 하는 게 지금 사람이면서 학생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첫 번째 전제인데요. 자, 두 번째 전제. 어떤 사람은 여자래요. 어떤 사람은 여자인데, 즉, 여자이면서 사람인 것이 있는데 그 여자의 집합이 이렇게 있을지, 이렇게 있을지, 이렇게 있을지, 이렇게 있을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1번처럼 있으면은 여자의 집합과 학생의 집합을 벌거기 때문에 학생이 아닌 여자가 있는 건 참외값을 갖는데 만약에 여자의 집합이 학생의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 있다면 학생 아닌 여자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럼 거짓이 돼요.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의 참됨이 필연적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학생도 점핑했죠. 긍정적 관계를 맺다가 갑자기 부정적 관계를 얘기하죠. 매개해주는 명사가 또 시원찮죠. 그리고 이렇게 동시에 여러 개의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걸 갖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서 설명하는 게요. 듣는 사람은 훨씬 더 빠를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규칙을 외우면 좋은데 외우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저렇게 그림을 통해 갖고 얘기하는 게 정확히 요 명제들이 요 문장들이 의미하는 게 정확히 뭐고 그때 오케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오케이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어떤 거가 있는가. 그래갖고 이렇게 부당할 때 부당한 이름을 갖다 하는데 이름까지는 안 외우셔도 되고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갖고 설명할 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요 세 개, 제가 지금 50분이니까요. 몇 개 풀고 좀 모처럼 숙제 한번 해보시죠. 틀려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가 다음 시간에 다 풀고요. 왜냐면 뭐가 틀렸는지 딱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근데 해봐야 돼요. 해보면 이제 당연히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 들어갈 때 수학 선생님 멋지게 풀지만 집에 가서 풀면 안 풀리는 거 있잖아요. 비슷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비슷하게 흉내를 내보시면 아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뭐고 어떻게 이제 주로 그림을 그려갖고 이해하시는 게 더 좋고요. 지금 뭐 명사 이런 거 외우는 것보다는 그림으로 한번 그릴 수 있으면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때도 편하실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만 제가 좀 해볼게요. 자, 일단 둘 다 낭만주의자가 지금 매개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낭만주의자 전체와 무관한 현실주의자니까 이게 지금 1번에서 오케이가 됐어요. 그렇죠? 결론에서 어떤이니까 이건 부분이고요. 현실주의자 전체와 무관한 진보주의자니까 요 현실주의자가 전체가 언급됐는데 전제에 가봤더니 어떤 뭐뭐 또 해갖고 여기도 전체가 언급됐으니까 결론에서 전체가 언급된 게 전제에서도 전체가 언급됐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렇죠? 그리고 아니다, 아니다 해갖고 세 번째도 문제가 없어요. 자,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통과되니까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를 가면은 현실주의자와 낭만주의자. 요때 오일러 다이그램 시대는 전칭부터 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 좀 기억하시고. 자, 요 명제는 뭐냐면 어떤 개도 소가 아니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여기 현실주의자와 여기 낭만주의자는 서로 별개의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전제예요. 자, 두 번째 전제는 어떤 낭만주의자는 진보주의자니까 낭만주의자이면서 진보주의자가 아까 얘기한 적어도 하나 이상 있다. 는 거죠. 그래갖고 낭만주의자이면서 진보주의자가 있으니까 그 낭만주의자 중에 누군가는 진보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누군가는 적어도 하나 이상은 진보주의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면 끝났어요. 이렇게 그리면 진보주의자가 있는데 이건 현실주의자에는 결코 속하지 않는 진보주의자. 그게 바로 현실주의자에 속하지 않으면서 진보주의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전제를 두 개를 그리면은 결론에 해석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타당하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렇게 규칙에 의해서도 검토하지만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서 찾으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고요. 자, 고디 것도 한번 또 더 하죠. 어떤 쌍둥이식물 외성식물이 아니고 보든보리를 외떡잎식물, 보리도 썩떡잎식물은 아니다. 그래갖고 지금 매개해주는 명사인 외떡잎식물이 외떡잎식물 전체와 무관한 쌍떡잎식물이니까 이거 한번 주연됐어요. 그렇죠? 여기는 속하는 거니까 외떡잎식물에 속하니까 이건 부분이니까 이건 부주연됐지만 부분이지만 이거는 외떡잎식물 전체와 무관하니까 이건 전체가 언급됐으니까 오케이. 자, 두 번째 결론에서 보리 전체와 쌍떡잎 식물 전체가 서로 따라논다니까 둘 다 전체가 언급됐어요. 전제가 봤더니 모든 보리 해갖고 오케이. 쌍떡잎 식물 전제가 봤더니 어떤 쌍떡잎 식물도 해갖고 역시 전체니까 오케이. 그래갖고 두 번째도 오케이. 해갖고 넘어가요. 자, 세 번째 아니다 아니다 하니까 오케이. 자, 그림 그려서 한번 다시 볼게요. 첫 번째, 쌍떡잎 식물과 외떡잎 식물은 서로 별개의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모든 보리는 외떡잎 식물이니까 보리의 집합은 식물의 집합에 속한다. 여기가 보리 집합이에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끝났어요. 결론 얘기하는 거.
보리에 집합하고, 그죠? 보리에 집합하고 쌍둥이 식물 별개 집합이라는 거 전제 두 개 그렸더니 그려져 있죠. 그래갖고 당연히 전제 두 개를 그리면 결론이 그려지니까 타당한 논증이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아무래도 4번까지는 하는 게 좋은데, 그렇죠? 한 1, 2분 더 하는 걸로 하시죠. 뭐 오랜만에. 집에 가실 때 택시 타고 걸어가고 하는 시간 빼면요. 오늘 한 2, 30분 더 써도 괜찮은데요. 그래도 또 너무 오래 하시면 또 모처럼 쉬는다는 느낌이 깨질 것 같으니까 요 4번까지만 제가 하고 5번부터는 집에서 숙제해갖고 내시는 걸로 하죠. 그렇죠? 숙제는 나중에 학기 말에 뭘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제가 다음 시간에 다 풀기 때문에요. 한번 해보신 데까지 해보고 제가 푸는 거 보고 아, 뭘 놓쳤구나. 그리고 아, 저렇게 하는구나를 보신 다음에 심지어 숙제 집에서 안 하고요. 학교 와서 제가 풀 때 받아 써갖고 내시는 분도 있어요. 신경 안 써요. 저건.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때 내셔야 돼요. 내셔야지 나중에 학점준 근거 자료 제보를 하면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일단 이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수성기, 수성기죠. 그렇죠? 둘 다 어떤 도 모든 수성기니까 둘 다 전체가 응급됐으니까 첫 번째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어떤 전투기도니까 전체죠? 근데 전투기 전체와 무관하니까 이것도 오케이. 근데 여기가 문제가 됐고요. 운송하기 위한 비행기 전체와 무관한데 여긴 운송하기 위한 비행기에 속하니까 요거는 부분이 언급됐는데 요건 전체가 언급됐어요. 그래갖고 논리적인 비약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아까 얘기한 대명사가 논리적으로 점핑했다. 세 번째 아니다 아니다 해갖고 오케이. 근데 어쨌든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된 거니까요. 당연히 논증은 부당하다라고 하는데 일단 그림을 그려볼게요. 첫 번째는 어떤 수송기도 전투기가 아니니까 여기 수송기에 집합하고 전투기의 집합은 별개일 거다. 근데 이 두 번째 게 문제가 돼요. 모든 수송기는 화물이나 사람이나 화물을 나르기 위한 비행인데 이 비행기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가 몰라요. 수송기를 갖다가 포함한 건데 1번처럼 크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2번의 크기일 수도 있고 3번의 크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운송하기 위한 비행기의 크기의 집합의 크기가 1번이면 결론이 참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3번처럼 저렇게 전투기까지 포함하는 거라면 결론은 거짓되겠죠. 그래갖고 문제가 된 게 바로 요 비행기, 운송하기 위한 비행기가 부분이 나오다가 갑자기 결론에서 전체가 나오는 바람에 점핑해갖고 문제가 된 거고요.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어떤 직립보행 동물은 인간이고 어떤 원숭이는 직립보행 동물이고 어떤 원숭이는 인간이 당연히 거짓이죠. 그렇죠? 전제 둘 다 참인데 실제로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논증 당연히 부당한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건 먼저 첫 번째 거는 직립보행 동물과 인간 두 성질을 다 가지는 것이 있고 근데 두 번째는 어떤 원숭이는 직립보행 동물인데 그 원숭이 집합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1번처럼 있다면 결론은 거짓되고 3번이나 2번처럼 있으면 결론은 참인데 1번처럼 있을 가능성이 닫혀 있지 않기 때문에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은 아니죠. 그렇죠? 따라서 논증은 부당하다. 이건 당연히 직립보행동물이라고 하는 매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명사가 썸 직립보행동물이니까 부분, 직립보행동물에 속하니까 부분, 그리고 매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명사가요. 어정쩡하게 요리 한 발 담고 조리 한 발 담고다 보니까 스텝이 꼬여갖고 뭔 얘기하는지 모를 논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당하죠. 그렇죠? 그 외 건 문제가 없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겨갖고 지금 얘기한 거고요. 자, 그래도 좀 일찍 끝나는데요? 이거 또 일찍 끝난다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2분이 하나 더 할까요? 하나 더 하면 숙제하실 때 하나 더 하니까 덜 하니까요. 5번까지 하죠. 하는 김에 그렇죠. 자, 여긴 자선사업가, 자선사업가가 전체가 되기 때문에 1번은 문제 없어요. 그렇죠? 어떤 뭣도 자선사업가 전체와 무관한 거고. 결론에서 어떤 언론인 도니까 전체인데 언론인 전체와 무관한 자선사업가니까 여기 문제 없고 정치인 전체와 무관한데 여기도 문제 없고 해갖고 두 번째도 문제 없어요. 근데 세 번째가 아니다 아니다가 되죠.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전제가 정치인의 집합하고 자선사업가의 집합이 별개의 집합이라는 게 첫 번째 전제가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전제에서 문제가 돼요. 어떤 자선사업가도 언론인이 아닌데 자선사업가와 언론인이 별개의 집합인데 그 언론인의 집합이 정치가의 집합하고 같은 걸 수도 있고요. 정치가의 집합에 속하는 걸 수도 있고 포함하는 걸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중첩하는 걸 수도 있고 별개의 것일 수도 있고. 근데 이때 언론인의 집합이 1, 2, 3, 4, 5 중에 어떤 거일 필연성이 없어요. 자선사업가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언론인이죠. 그렇죠? 요 언론인의 집합이 정치인의 집합하고 별개일 거 5번 같은 경우는 결론이 참이죠. 그런데 1, 2, 3, 4처럼 있으면은 거짓되겠죠. 그래갖고 전제가 둘 다 부정적 관계에 있다고 할 때 적이 친구일지 적일지는 모르는 상태가 돼버린 게 바로 요 그림이에요. 자, 이렇게 좀 숙제를 할 때요. 그냥 그림을 좀 그리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직관적으로 오래 가고요. 이거는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그래도 꽤 오래 가지 않을까 싶어 갖고요. 규칙은 뭐 어차피 지금 개념도 약간 낯설고 이해하시기가 불편하실 텐데 이렇게 개념이라든지 여기 아니라 그림으로 도형으로 해갖고 이해하시면서 가능성을 생각해 보시는 게 아마 조금 더 길게 갈 거예요. 오래 가고요. 자, 그럼 오늘 시간이 벌써 10시 넘었네요. 그렇죠? 모처럼 집에서 수업 들으시라고 약간 편안하신 분위기인데요. 편한 마음 보내시고요. 내일부터 또 열심히 일하시고 또 우린 다음 주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보기로 하죠. 수고 다하셨습니다.